카메라 바디는 1513만원, 렌즈는 729만원, 합쳐서 2242만원이죠. 2023년 4월 라이카는 스펙 사진 전용 M11 모노크롬 카메라와 루미룩스 M50 f1.4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인데요. 특급만 되는 카메라를 무슨 이 돈 주고 사? 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인데, 하지만 1270만원짜리 기본 모델은 재고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라이카는 특별한 에디션을 내기로 유명한데요. 독일 기업인 라이카가 먼 한국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발매한 광복 에디션이 3,800만원, 2012년에는 에르메스와 합작을 해서 100대 한정으로 5,700만원짜리 에디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라이카는 어떻게 스마트폰이 점령한 카메라 시장에서 어떻게 수천만원이 넘는 카메라를 팔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라이카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카메라는 라이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카메라의 목적은 예로부터 순간의 포착이었어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은 사진은 찰나의 미학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찰나를 잡으려면 이제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작고 가벼워서 찰나를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폰카가 5배 줌, 10배 줌도 되고 밤에도 더 잘 찍힙니다. 심지어 아이폰은 사진전까지 열어서 자신들의 카메라 성능을 과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하는 카메라를 써야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스타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폰카로 잘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인스타에 흔하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높은 사진, 감성적인 사진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디카를 쓰는 거죠. 그럼 스마트폰보다 디카가 어떤 부분이 다르냐? 첫 번째는 아웃포커싱입니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인물 초점만 맞고 뒷부분이 흐려지는 효과인데요. 스마트폰도 인물 모드가 있긴 하지만 머리카락 같은 섬세한 부분은 못 잡아내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다이내믹 레인지인데요. 쉽게 말해 가장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담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폰카로 찍으면 배경이 밝게 날아가던가 아니면 다 어둡게 찍히던가 둘 중 하나인데,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디카로 찍고 살짝만 보정하면 배경과 인물 둘 다 살린 사진을 건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색감인데요. 전문가들이야 본인이 원하는 색감을 보정을 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진마다 일일이 보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카메라 제조 회사가 가진 고유의 색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니는 살짝 차가운 색감으로 옷이나 건축물 같은 데 잘 어울리고, 캐논은 동양인의 피부톤에 최적화된 색감이라 좀 인물 사진에 좋고, 라이카는 이제 흑백 사진과 진득한 느낌의 클래식한 색감이 있고, 니콘의 경우엔 자연이 잘 나오는 색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필름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인기입니다. 대표적으로 후지필름은 필름 회사 출신답게 자사의 필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필터를 카메라 자체에 내장해서 출시해서 지금 거의 전 제품이 홍기 현상을 빚고 있고, 리코도 작은 크기와 큰 센서를 탑재한 DR3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마찬가지로 홍기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이와 같이 아웃포커싱과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감성까지 더해지면서 인스타에서 좋아요를 더 받고 싶은 매니아들 사이로 디카 인기가 더 치솟고 있어요. 그럼 그나마 저렴한 이제 캐논, 소니 이런 브랜드 카메라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매니아들은 1000만원, 2000만원을 주고 라이카를 쓰고 싶어 할까요? 라이카는 명품의 3대 요소를 다 갖춘 브랜드입니다. 바로 헤리티지, 퀄리티, 지속 가능성인데요. 라이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카메라를 처음 만든 회사입니다. 물론 라이카 이전에도 카메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커서 가지고 다니질 못했죠. 우리가 흔히들 아는 35mm 필름 규격을 처음 만든 회사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라이카가 처음 만듭니다. 지금도 디카에서 풀프레임이라고 하는 규격이 바로 이 라이카가 만든 필름 규격인 거죠. 뿐만 아니라 1900년대 초에 등장해서 70년대 일본 카메라들이 대세를 잡기 전까지 압도적인 세계 최강의 카메라이자 모든 카메라의 표준이었 회사였습니다. 카메라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카메라의 시작이자 끝. 캐논의 경우 라이카의 라이츠 모델 2를 분석해서 그 작동을 연구함으로써 따라 만들다 시작된 브랜드라고 하고, 다른 카메라 제조사들은 라이카를 피해서 다른 종류의 카메라만 개발했을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막강했었습니다. 우리가 본 근현대 사진들의 50% 이상은 라이카로 찍은 사진들일 정도로 라이카의 헤리티지는 명확하죠. 라이카는 디자인부터 꽤 이쁩니다. 그리고 만져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죠. 라이카는 박스 포장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요. 포장을 풀면서도 감동을 주려는 게 애플의 이 전략을 참고한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4를 발표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폰 4, 애플에서 출시한 제품 중 가장 아름다운 기기입니다. 마치 아름답고 오래된 라이카 카메라처럼. 아이폰 디자인도 라이카에서 모티브를 따올 정도로 퀄리티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명품은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저렴하고 많이 파는 것보다 제대로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소수에게 비싸게 파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라이카는 이 감성 마케팅에 도가 텄죠. 라이카 하면 이 빨간 동그라미가 핵심인데요. 이걸 빼고 가격
가격을 올립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필름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액정을 뺍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립니다. 또 최고의 흑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면서 흑백 전용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비싸더라도 특별한 걸 가지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제품을 계속 출시하는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명품을 계절마다 때때로 사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오래 쓸 거면 이왕 좋은 거 사자, 이런 목적으로 명품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려면 앞서 말한 오래 쓸 수 있는 퀄리티는 기본이지만 오랜 시간 후 고장났을 때도 수리해서 쓸 수 있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죠. 실제로 라이카는 1932년에 출시된 제품의 부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객의 지속 가능한 사용성에 대한 부분은 진심인 거죠.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브랜드기에 오래 쓰더라도 좋은 제품을 쓴다는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라이카가 좋은 브랜드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사야 되냐? 돈이 많으신다면 가장 유명한 M 시리즈 사시면 됩니다. 시그니처 라인이죠. 새 걸 좋아하신다면 M11 이런 거 사시면 되고요. 1471만원, 1270만 3800원. 근데 이제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좀 중고로 구매를 하죠. 1000만원짜리가 890만원이 됐죠. 구매하는 순간 300만원 정도가 감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만 산다고 끝이 아니라 렌즈도 하나 사긴 해야 됩니다. 렌즈 가격도 보시면은 100만원, 뭐 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싼 게 390만원에서 뭐 450만원 정도 합니다. 뭐 중고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저렴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걸 끼워가지고 고급스러운 이런 가죽 케이스에 이렇게 놓고 다니게 되면 완벽한 명품 패션 카메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다, 무슨 뭐 카메라를 뭐 1500만원 이렇게 주고 사야 되냐 라고 하신다면 저렴하게 라이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나는 라이카 빨간 딱지가 아니더라도 라이카 감성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런 라이카 렌즈를 달고 나온 파나소닉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루믹스 LX100 마크2 이런 제품인데 이것도 단종돼서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라이카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요거랑 똑같은 스펙의 라이카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요건 이제 가격이 215만원이었네요. 근데 파나소닉 마크를 달면 이제 109만원에 살 수 있다. 라이카보단 저렴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에 이제 1000만원을 때려 박을 만큼 풍족한 인생을 누리는 건 아니라서 제가 구매한 건 2016년에 발매한 라이카 X 타입 113이라는 모델이고요. 출시가가 280만원 정도 했는데 중고가가 100만원 정도로 좀 저렴하게 풀려있기도 했고 센서 크기도 APS-C 사이즈라 요즘 인기 있는 후지 X100 시리즈나 GR3와 같은 크기고 전자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카메라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약간 라이카의 헤리티지를 느껴보고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해보니까 색감도 좀 진득하게 잘 나오고 라이카답게 흑백도 명확하게 잘 나오는데 조금 더 익숙해진 데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여행을 갔는데 핸드폰으로 아기 사진을 찍어주다 보니까 사진 퀄리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이쁘게 찍어주고 싶달까? 그래서 여행 카메라를 알아보다가 라이카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진이라는 취미가 참 호환성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도 찍어줄 수 있고 좋은 풍경을 찍으러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서도 찍고 여행 가서도 찍을 수 있고요. 라이카는 아니더라도 사진을 기록하는 취미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쌓인 기록들이 당신을 브랜드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